MCU에서의 마지막 스파이더맨 시리즈 영화가 될 이번 노웨이홈은 스파이더맨이 조우할 것이라는 관심 속에서 엄청난 흥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MCU를 통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아이언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마블을 대표하는 최고 인기 캐릭터였습니다. 스파이더맨의 탄생부터 그와 관련한 코믹스 설정까지 우리가 몰랐던 스파이더맨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961년 판타스틱4의 큰 성공 이후 스탠리는 차기작을 위해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의 나날 중 스탠리의 사무실로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파리가 스탠리의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며 벽을 기어다니는 것을 본 스탠리는 이를 캐릭터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스탠리는 그 캐릭터의 이름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인섹트맨, 플라이맨, 모스키토맨 같은 이름들을 후보로 내놓았지만 만족할 만한 이름들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러 차례 수정과 고민 끝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름을 캐릭터에 부여했습니다. 이후 스탠리는 아티스트 스티브 디코와 함께 스파이더맨의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블의 수장 마틴 굿맨은 처음에는 스파이더맨 캐릭터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미를 싫어했고 10대 캐릭터는 사이드킥에 더 적당하며 캐릭터 특징이 기존의 슈퍼히어로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스탠리와 디코는 CEO 몰래 어메이징 판타지의 최종호에 이 캐릭터를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예상 외로 스파이더맨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캐릭터의 단독 발행을 원했던 팬들의 요구에 CEO 굿맨은 스파이더맨 단독 출간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1963년 최초의 스파이더맨 단독 코믹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호가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블 코믹 역사에서 스파이더맨과 유사한 캐릭터는 최초는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공상과학이 유행하면서 많은 돌연변이와 괴물 캐릭터가 탄생했습니다. 저니 인투 미스테리 73호에서는 방사능에 노출된 이후로 인간거미가 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캐릭터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살해당합니다. 스파이더맨 캐릭터는 그웬 스테이시, 데드풀을 포함하여 무려 13명의 다른 스파이더 캐릭터의 출연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실제 거미가 돼버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스파이더 햄이라는 돼지 캐릭터가 나오게 되며 꽤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히어로 캐릭터가 주인공인 만화들에서 종교적인 면들을 보여주는 것은 기피되었습니다. 물론 데어데빌 캐릭터가 천주교인으로 비춰졌다는 것을 제외한다면요. 스파이더맨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캐릭터의 특징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캐릭터는 신경증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희대적으로 유대인의 성향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코믹에서는 또한 스파이더맨이 유대어인 이디시어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스탠리는 스파이더맨이 가장 자신과 닮은 분신과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스탠리는 스파이더맨을 히브리어 성경 속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에 비유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실제로 거미줄에 의해 구원받기도 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10대 집이 뉴욕 퀸즈의 포레스트 휠로 삼은 것은 역시 그 증거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장소가 유대인 타운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터 파커의 삼촌 벤 파커는 피터가 스파이더맨이 되기 전부터 1년에 한 번씩은 야구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야구에 대한 사랑을 조카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야구는 피터와 벤을 이어주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벤은 피터에게 매치팀을 소개해주며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응원한 뉴욕 매치팀은 실제로도 1962년 개막 시즌 중 40승 120패를 기록한 최약체로 조롱이나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치의 경기를 보면서 벤은 피터에게 아마도 내년에는 이라는 대사를 자주 하였습니다. 벤 삼촌이 피터에게 준 교훈은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캐릭터로서 성장하도록,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벤이 강도에 의해 살해당한 이후로도 파커는 삼촌이 사망한 날이면 매치의 경기를 보러 오며 죽은 벤 삼촌을 기념하였습니다. MCU의 세계관으로 들어오기 전 스파이더맨은 영화는 물론 코믹에서조차 단독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쓸쓸해 보이는 슈퍼히어로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은 많은 다른 슈퍼히어로들과 협업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스파이더맨 간행본에서 스파이더맨은 판타스틱4에 합류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휴먼 토치가 사망한 이후 스파이더맨은 판타스틱4의 변형인 판타스틱 파운데이션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헐크, 울버린, 고스트라이더와 함께 잠시 동안 판타스틱4의 멤버로도 활동했습니다. 그 외에도 스파이더맨은 엑스맨, 무법자 팀과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벤져스에서도 활동하면서 분주하게 다른 캐릭터와 협업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캐릭터 역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연인이었던 캐릭터는 메리 제이 왓슨이었습니다. MJ와는 결혼까지 했지만 이후 악마에게 MJ와의 기억과 추억을 팔아버렸습니다. MJ 이전에는 고등학생 시절 리즈 알렌, 데일리 버즈의 베티 브렌트,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구웬 스테이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블랙캣이라고 불린 펠리샤 하디와 가벼운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스파이더맨은 CC 아이언우드, 룸메이트의 여동생, 구웬 스테이시의 사촌, 칼리 쿠퍼, 키티 프라이드, 캡틴 마블 등등 수많은 여성 캐릭터와 썸을 탔습니다. 30년 후의 대체 현실을 배경으로 한 코믹에서 스파이더맨은 나이가 들어 은퇴한 플로리스트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뉴욕이 부패하며 도시가 엉망이 되어가자 그는 다시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며 시니스터6와 전투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 스토리라인에서 메리 제이는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스토리라인에는 MJ가 스파이더맨의 방사능에 피폭되어 사망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MJ의 시체를 부여잡고 울부짖는 피터 파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을 통해 피터의 부모가 과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믹스에서는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피터의 부모인 리차드 파커와 메리 파커는 60년대 후반 코믹스에서 쉴드의 일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울버린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터를 출산 후 리처드와 메리가 임무를 위해 탑승한 비행기가 레드스컬의 계획으로 추락하면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스토리라인에서 이 부부는 사이보그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죽음이 파커 부부의 확실한 마지막 출연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파이더맨의 최초 죽음은 2005년 발간한 디 아더 편에서 나옵니다. 스파이더맨은 빌런 몰룬과의 전투에서 무참히 폭행당하고 눈까지 파먹힙니다. 몰룬은 스파이더맨 같은 능력자들을 먹어치워 능력을 흡수하고 생존하는 캐릭터였습니다. 마지막 일격으로 스파이더맨을 죽이려고 했지만 필사의 힘으로 몰룬을 공격하고 죽은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은 시리즈 중 자신의 힘으로 몸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새로운 능력도 얻게 되었습니다. 2011년 얼티밋 스파이더맨 160호에서 스파이더맨은 그린 고블린에게 살해당했고 피터 파커를 대신하여 마일스 모랄레스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복귀합니다. 2012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700호에서는 닥터 옥토퍼스가 스파이더맨의 육체를 소유하고 스파이더맨의 역할을 대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시리즈를 통해 피터의 복귀를 다뤘습니다. 1976년 마블은 플랜드 페어런트 후드와 협력하여 PSA를 만들었습니다. 프로디지대 스파이더맨 편에서 스파이더맨은 성적으로 10대들을 문란하게 하려 했던 외계인을 상대로 싸웁니다. 외계인은 임신이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되고 첫 성경험을 통해서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막말로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스파이더맨은 섹스, 자위, 그리고 몸정 및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교육하며 이야기를 끌고 갔습니다. 마블 코믹의 클론 사가는 90년대 중반 마블을 거의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1994년에서 1996년까지 마블은 클론 사가를 통해 사실 그동안의 스파이더맨은 진짜 피터 파커가 아니다라는 설정과 함께 물론 과도하게 혼란스러운 설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클론 사가는 역대 가장 욕을 많이 처먹은 코믹에 포함됩니다. 96년 마블이 실제로 파산을 한 것은 여러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시대적으로 클론 사가가 발행된 시기에 있었던 일이기에 클론 사가라는 단어는 시대적인 풍자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3분의 1의 마블 지원들이 해고되었고 마블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판권을 팔기도 했고 결국 영화 제작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뉴욕 출신의 스파이더맨이 많은 히어로 캐릭터들과 협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세계관을 뛰어넘어 DC 같은 히어로 캐릭터들과 함께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트랜스포머 3호에서 데일리버즈의 편집장 조나 제임스는 피터 파커에게 디셉티콘과 오토봇의 싸움을 취재하도록 피터를 파견하였습니다. 피터는 이 시기에 스파이더맨으로서 메가트론을 저지하며 오토봇과 협력하였습니다. 스파이더맨 대 슈퍼맨에서는 슈퍼맨과 대립하다가 렉스 루토와 닥터 옥토퍼스를 상대로 협업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에는 SNL 팀과 협업하였습니다. 스파이더맨은 SNL 실제 팀들과 함께 빌런 실버 사무라이를 대적하였습니다. 이 발행물에서 관건은 빌 머레이가 가짜 멸리르로 누군가의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으로 스파이더맨의 시리즈 중 웃긴 장면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이더맨은 2008년 버락 오바마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2명의 버락 오바마로 인해 혼란에 빠진 행사장에 등장하며 한 명의 가짜 오바마는 빌런인 까멜레오님을 밝혀내며 상황을 정리합니다.
ABC 방송국의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지금까지의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중 가장 상징적이고 성공적인 TV 시리즈였습니다. 1981년에는 2개의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었고 이후 94년에는 엑스맨 시리즈보다 더 큰 인기를 얻는 애니메이션이 되었습니다. 이후 스파이더맨 언리미티드, MTV 방송국의 최악의 CGI 스파이더맨을 비롯하여 2008년 스펙타클러 스파이더맨 그리고 2012년 얼티밋 스파이더맨에 이르기까지 많은 TV물에 등장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스파이더맨은 실사물로도 많은 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1977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CBS를 통해 2시즌 정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1978년 일본에서도 판권이 수입되어 TV 시리즈 실사물로 제작되었습니다. 피터 파커라는 캐릭터 대신 타쿠야 야마시로라는 캐릭터가 스파이더맨 자리를 대신하여 건담 같은 로봇을 조종하는 오픈 시리즈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영화계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제임스 카메론은 사실 스파이더맨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이때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의 판권은 델타포스와 미싱인 액션으로 유명한 캐논 필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파이더맨 영화의 배우들로는 피터 파커의 톰 크루즈가, 닥터 옥토퍼스의 밥 홉스킨스가, 조나 제임스의 스탠리가, 메이 숙모 역의 로렌 바코가, 캐서린 헵번이 점쳐져 있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어땠을지 굉장히 아쉽기도 하네요. 심지어 이 설정에서 닥터 옥토퍼스의 설정이 과학자가 아닌 뱀파이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실현되지 못했고 이 아쉬움 가득한 스크립트는 제임스 카메론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스크립트를 수정하여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19금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브루클린 다리 위에서 MJ와 섹스를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터미네이터2의 주연인 앤드워드 펄롱을 피터 파커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해리 오스본으로, 드류 베리모어를 그웬 스테이시로, 아노드 슈왈츠제네거를 닥터 옥토퍼스의 역할로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수많은 법적 소송 문제로 결국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의 스파이더맨 설정은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에서 일부 빛을 발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스파이더맨이 물리적으로 거미줄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신체에서 생성 가능한 것으로 캐릭터 설정을 잡았었고 그것을 샘 레이미가 영화에 반영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코믹스에서 스파이더맨의 이런 유기적인 거미줄 생산 능력은 다루지 않았었기에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어낸 스파이더맨의 모습에 익숙한 현대의 팬들은 이 사실에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MCU로 스파이더맨이 합류하였을 때 톰 홀랜드가 주연이 되기 전 워킹데드의 에이사 버터필드, 넷 울프, 캔들러 릭스가 배역으로 점쳐졌습니다. 최근에 톰이 얼마나 이 스파이더맨을 잘 해내고 있는지 보면 다른 배우들의 역할이 어땠을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소니사의 스파이더맨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 명의 배우들이 피터 파커로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손을 뗐을 때도 소니는 여전히 제임스의 대본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역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카프리오의 거절로 프레디 프린즈 주니어, 주드로를 거쳐 토비 맥가이어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2년 새로운 스파이더맨 영화가 나올 때 조시 허처슨, 마이클 세라, 로버트 패틴슨 같은 당시 거의 모든 젊은 헐리우드 남성 배우들이 스파이더맨 배역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두 번째 시리즈 영화는 앤드류 가필드가 주연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토비 맥가이어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1편과 2편 사이에 토비의 갑작스러운 허리 부상으로 제이크 질레날이 배역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제이크는 실제로 촬영을 위해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토비의 회복으로 제이크의 출연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90년대 마블은 재정적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판권을 여기저기 막 팔고 캐릭터 이미지가 훼손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대 최고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은 스파이더맨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는 스파이더맨에서 자신이 스파이더맨 역할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마이클은 스탠리를 찾아가서 스파이더맨 판권을 사겠다고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대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무산되었습니다.